그랬어요. 너 대체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결혼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도와? 미친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는 아가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셨어요? 지금 모르셨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가 외인이면 그쪽 집사람 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똑바라지게 살아야지. 결혼하자마자 이혼이 웬 말이야? 서희호적에 이혼줄 생기게 하니 좋으냐? 어머니,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저는 아가씨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게 도와줬을 뿐이에요. 저는 대체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 집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재력이 있는 집인 건 알지만 어머님도 부족함은 없으시잖아요. 아가씨의 인생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정도 집안과 사돈 맺기가 어디 쉽겠니?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변호사 며느리에 딸은 있는 집안에 시집 보냈다고 내가 최서방이랑 서희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시키려고 얼마를 썼는데. 어머니 말 들으니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더군요. 어머니, 저는 아가씨 변호인으로서 아가씨 입장만 대변합니다. 어머니 딸인 아가씨는 그동안 부당한 대접을 받아왔고 인격 모욕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고, 어머니 사위는 술 주사가 심해 막말까지 일삼았어요. 아가씨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어머니께 아무리 난리를 치고 떠들어봤자 위자료 금액만 올라갈 뿐입니다. 업무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사무적으로 말씀드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계속 안 받았더니 어느 순간 연락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문 발칵 열고 제 사무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직장에서 제 동료들 앞에서 갖은 막말과 모욕과 온갖 쌍스러운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맞지는 않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선은 지켰었는데 정말 이 정도였던 분이었나 싶은 게 진짜 목에 핏대 세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데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어머니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이미 내용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나 오늘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창피했으면 네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게 말렸으면 됐잖아. 이렇게 된 거 모두 당신 탓 아니야? 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건데 왜 우리 엄마를 탓하는 건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난 처음부터 신우이 남편 아니다 싶어서 당신이랑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내 말 귓등으로라도 들었어? 그래도 좋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잖아. 내가 뭐 한 거 있어? 그리고 당신 동생 그 비 오는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와서 벌벌 떨면서 우리 집 온 사람한테 그냥 참고 다시 집에 가라고 그래? 당신 동생이야. 친동생이라고. 어떻게 된 게 한 핏줄인 사람들이 돈 많은 집안만 생각하고 딸을 그런 사람과 계속 살라고 그래. 서희, 나이 이제 내일 모레 40이야. 어디서 이런 혼처 들어와. 안 그래도 일밖에 모르는 애 간신히 좋은 혼처 만들어서 시집 보냈는데 당신이 다 망쳐놓은 거야. 왜? 서희가 잘 사는 집에 시집가니 내심 질투나고 샘났어?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혼시킨 거지? 야, 이 모자란 인간아. 내 동생이 아무리 잘난 집에 시집을 갔어도 그렇게 비 맞은 생쥐처럼 덜덜 떨면서 우리 집까지 40분을 뛰어왔으면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남편 가서 때려 죽어도 시원찮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뭐? 좋은 혼처? 그럼 당신은 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야 너는 변호사잖아. 전문직이었으니까 좋았던 거지. 서희는 요리사니까 나중에라도 가게 차리고 싶으면 시댁에서 도와줄 거고, 그럼 얘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어머니나 나나 다 서희 잘 되라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뭐? 그럼 내가 변호사라서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럼 나 공부할 때부터 기다려준 것도 내가 변호사 될 거라서 그런 거였어? 이제 보니 완전 속물이네. 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너네 집에서 볼 게 너 하나밖에 더 있었어? 집도 잘 못 살고 그나마 너가 공부 잘해서 변호사까지 된 거잖아. 어머니도 집에 법조인 들어오면 도움될 거라 하셨고, 나도 어디 가서 내 와이프 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고, 그게 아니면 내가 왜 너랑 결혼하냐? 거기서 저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 느꼈는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신우 하나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점점 힘들어지는 게 느껴졌고, 왠지 모를 불안감마저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뒤 신우랑 상의할 것이 있어서 사무실로 불렀는데, 신우가 계속 못 나간다고 전화로 끝내자며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저는 신우 기분도 풀어줄 겸 없는 핑계까지 만들어가면서 일단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가 도착했는데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스크야 뭐 본인 판단에 따른 거니 그러려니 했지만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더라고요. 순간 직감했죠. 저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가씨, 무슨 일 있었죠? 선글라스 내려봐요. 빨리요. 근데 신우는 무슨 이유인지 자꾸 괜찮다는 소리만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신우에게 그랬죠. 이혼 소송 중에 그런 일 겪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이럴수록 다 공개해서 혼쭐을 내줘야 하니까 일단 선글라스부터 내려봐요. 심하면 병원에도 가야 하니까. 근데 신우는 악착같이 선글라스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신우 편한 대로 하라며 물이나 한 병 가져다 준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신우 뒤편으로 돌아가 순간적으로 신우 선글라스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더라고요.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서 신우에게 나가자고 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서 정확한 상황 설명 받고 서류에도 넣어야 되니까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 걱정 말고 나랑 나가자고 했어요. 그딴 인간이 결혼한다고 깝죽거리는 게 너무 소름이라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망신을 줘도 개망신을 줘서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자꾸 괜찮다고 나오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상대 쪽 변호사에게 연락부터 넣겠다고, 내가 하는 거 보고 나 믿어도 된다고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죠. 그때 신우가 펑펑 울면서 자기 전 남편이 한 게 아니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전 남편이 아니면 누가 그랬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신우네 시어머니가 했나, 신우네 시댁 쪽에서 했나 제가 물어보자 신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그쪽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하며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땐 저도 다리가 풀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섬뜩한 예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깐 이번에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어머니한테 안 보고 살겠다고 했다며? 동생도 지금 헛바람이 잔뜩 들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저런다고 난리치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당신이 그때 서희 잘 달래서
최서방이랑 계속 같이 잘 살게 했으면 어머니도 이렇게 힘드시지 않잖아.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해줬죠. 신우 판단이고 나도 신우 상황이었다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을 거라고. 당사자가 아니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직접 동생과 이야기해야겠다면서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데 지금 어디 있냐며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남편이 화난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정말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봐봐. 결혼하자마자 이혼한 내 동생은 이제 주변에 소문 다 났는데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도 못하는데 어디서 최서방 같은 집안을 만나. 나이 40 다 되어가고 안 그래도 일 많아서 연애할 시간도 없는 애. 이제 결혼은 끝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엄마 상심이 얼마나 큰지 지금 병원에 다니고 계실 정도야. 당신이 내 동생 인생 다 망친 거라고. 당신이 거기서 나서지만 않았어도 최서방한테 술 안 먹겠다는 약속만 받아냈어도 서희 계속 잘 지냈을 거야.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척이라도 해야지. 엄마 병나서 아프고 동생은 이혼녀가 됐는데 당신 붙잡고 말할 시간도 아깝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서희 어디 살아? 집 주소라도 알려줘. 내가 가서 다시 잘 타일러 볼게. 저는 당연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죠. 조금 있으면 이혼 판결 다 나는데 뭘 타일러? 무슨 말이야? 지금 최서방이 다시 합치자고 하는 상황이야. 사돈 쪽에서도 지금이라도 이혼 취소하고 잘 지내도록 해보자고 한대. 엄마도 지금 우울증까지 걸려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서희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는데 서희만 다시 최서방이랑 잘 해결돼서 합치면 다시 잘 될 거야. 지금이 기회니까 내가 서희한테 잘 말해볼게. 집 주소 줘봐. 내 전화도 이제 안 받는단 말이야. 왜? 그렇게 와이프 무시하더니 재혼할 여자가 없대? 줘서 못 가르쳐 주겠는데. 아가씨가 절대 알려주지 말랬어. 그리고 중간에 나 끌어들이지 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르더니 누구와 연락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그때 남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는 천천히 신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이거 오빠가 그런 거 맞죠? 그날 신우 찾아가서 그런 거 맞죠? 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신우를 보며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몰골이 꽤나 말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했다는 사실에 이제는 신우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라 내 문제까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퇴근하자마자 아이는 일단 친정으로 보내놨습니다. 주방에만 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참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신우가 우리 집에 자주 못 온 이유가 저는 그동안 저 때문에 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제 연애 때도 생각을 해봤고 신혼 때도 그렇고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어봤기에 사람이 겉으로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럴 거라곤 그건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왔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오늘 신우를 사무실에서 만났고 선글라스를 계속 쓰길래 내가 알아버렸다고. 당신이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잖아. 집안 망신인데 말을 들어먹어야지. 그러기에 제가 물었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러자 남편이 저를 서늘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은 얼마 전까진 말이 통했지. 남편과 거기까지 대화를 들으니 저도 더 이상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완전히 잘못 봤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신우일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냈을 모습이었겠지만 제 눈앞에 드러난 이상 저도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문제는 앞으로 다른 변호사가 맡아서 할 것 같아. 아가씨 문제는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고 이제부턴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더 신경 쓰자. 이혼하자 우리.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네. 남편은 나직에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나왔고요. 신우에게 연락해서 제 상황을 말해줬어요. 신우는 울먹이며 자기 때문에 언니까지 어쩌면 좋냐고 했지만 아니라고. 신우 덕분에 남편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소장 전달 받으시고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매정한 건 알았지만 지금껏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가 있냐? 네가 내 딸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젠 내 아들 인생까지 망치는구나. 내 손주 어디다 빼돌렸냐? 사돈한테 전화해서 난리 한바탕 쳐야 되겠냐? 하시길래 어머니 어디 한번 그렇게 난리 쳐보세요. 어머님한테 유리한 건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아가씨 얼굴 보셨죠? 그거 남편이 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데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으세요. 어머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제가 그런 남자랑 어떻게 아이 키우며 살겠어요. 어머님이라면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충격적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 참고 살았어. 내가 우리 딸을 왜 해외로 유학 보냈는데 나는 잘 참고 살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저런 일도 겪는 거야. 너 따위가 유난스러운 거지. 아무튼간 똑똑한 며느리 받았다고 좋아했더니 집안만 들쑤시고 다니네. 내가 너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저 역시도 전 남편과 끝났죠. 신우가 제 증인이 되었고 남편은 그 어떤 유리함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안이 다 제가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와서 가끔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 만나게 해주곤 있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고요. 신우는 이혼 소송까지만 하고 가족들과는 연 끊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신우의 전 남편 쪽에서 아직도 시댁에 연락해서 들쑤시고 있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그쪽 시어머니도 보통은 아닌 사람인 건 확실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건가 싶더군요. 위자료를 신우의 전 남편, 시어머니, 전 남편 동생까지 다 각각 내야 했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위자료를 주기엔 너무 아깝고 안 줄 수는 없으니 계속 와서 진상을 부리나 봐요. 신우이와 저는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자신 때문에 저까지 이혼하게 만들었다며 아직도 죄책감이 크더라고요. 저는 아가씨에게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아서 정말 지금은 아쉬운 게 없다고 했죠. 어디서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더 큰일을 겪기 전에 멈추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